네, 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화공 PD야. 1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번 문제는 2025년 화공직 7급 국가직 화공연력학 기출문제 해설 두 번째가 아니죠. 첫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쌤이 약간 악필입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미리 써놔 봤어요. 그리고 쌤이 그 에어클래스에 그 화공직 7급 같은 경우에는 화공직 7급 이론 및 화공연력학 이론 및 기출 상품하고 그 다음에 화공직 7급 화공연력학 출제모의고사 두 개가 있죠. 지금 군무원 탄약직 같은 경우에는 쌤이 이제 연도별로도 쌤이 상품을 팔고 있는데 혹시라도 2026년 안전관리 분야 해서 1월에 쳤던 거라든지 아니면 2025년 국가직이나 서울시 기출이라든지 아니면 2024년 서울시 국가직 기출 단품으로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 화공피디아나 네이버 밴드 화공피디아에서 저한테 밴드에서는 밴드톡 주시면 되고 카페에서 이렇게 글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에어클래스에 연도 그 다음에 국가직 또는 서울시 또는 통합해서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올려놓겠습니다. 희망하시면 그렇게 올려놓을게요. 이게 됐죠? 썰이 길었다. 자,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는 살짝 난이도가 있었어요. 원래 점수 주려고 1번 내는데 이건 화공기사나 군무원 탄약지도 좀 알아야 되는데 자유도가 2인 거는 그래서 자유도라는 거는 여기 DOF 따서 이렇게도 씁니다. 약자로. 그래서 자유도라는 거는 기계공학이나 다른 데서도 다 하지만은 우리가 고정시켜야지만 되는 것들의 수예요. 그걸 바꿔서 말하면 독립변수인 거예요. 요것들이 아따라갔다리 움직이면서 여기서 당연히 상평형일 때만 화학평형도 해당되겠지만 이 이퀄리브리엄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서 이 자유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도가 두 개면은 보통 상평형 같은 경우에는 T와 P를 고정시켜야 되는 거고 만약에 자유도가 한 개면 T나 P 둘 중에 하나 딱 고정하면 이제 그냥 평형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변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도를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변수. 그래서 고정시켜야만 해야 될 변수의 개수인 거고, 그죠? 그리고 이 변수들은 얼마든지 또 변하면서 평형 조건이 바뀌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본질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책들을 여러 가지 보고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 선생님이 학원기사 때도 언급했지만 F는 E-PC방 이렇게 오면 안 까먹어요. 다르게 오면 까먹어. 그래서 P가 페이스, 상의 수고, C가 컴포넌트, 성분의 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삼중점 상태의 물이라고 했으니까 F는 E-PC방인데 페이스, 상이 3중점이니까 3개가 있잖아요. 고액기. 그래서 3인 거고 컴포넌트는 물이잖아요. H2O. 그게 기체가 됐든 액체가 됐든 고체 얼음이 됐든. 그래서 1이라서 어떻게 돼요? 항상 3중점 시험에 나오면 0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문제가 초인계 상태일 때의 물이에요. 그죠? 초인계 상태일 때 우리 그래프 있으면 계속 가는 거고 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좀 까다로운데 잘 봅시다. E-PC방인데 페이스가 몇 개예요? 상이. 여러분들이 군무원 시험에서 한번 출제한 적이 있고 기사 시험에서 나왔나요? 상이라고 하면은 같은 액체 상이라도 밀도 차이에서 L1, L2 이렇게 이거 다 분리된 상 두 개로 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이런 거 말고 진짜로 기상이라고 정말로 부를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은 자유도 때 푸는 거고, 기액고에다가 시험에 나왔던 게 뭐예요? 플라즈마죠. 이온 어쩌고저쩌고 하는 요게 플라즈마가 네 번째 상이에요. 네 번째.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삼중점이라든지 초인계는 상황이니까 요 네 가지 상 속에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초인계는 액체와 기체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상을 몇 개 해야 되냐 해서 니은 때문에 벙찐 사람들이 많을 건데, 쌤이 한번 읊어드리면은 초인계는 액체와 기체의 구분이 사라진 상태죠. 하지만은 뭐예요? 균일한 상만 존재해요. 그래서 초인계 상태 싱글 페이스예요. 싱글 페이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암기를 했어야 되죠. 그죠? 액체와 기체가 섞여져 있는데 균일한 어떤 상이에요.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액고 플라즈마가 4개의 상인데 이런 타이틀에는 못 들어가지만 상태에서는 이 초인계가 싱글 페이스예요. 그래서 하나로 쳐줬어야 되고, 이거 물에 대한 거니까 H2O만 있으니까 1 해서 뭐예요? 2죠, 2. 그래서 조금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초인계는 시험에도 잘 나오죠? 뭐예요? 기체 액체가 합쳐진 하나의 상, 싱글 페이스예요. 균일하게. 그래서 시험에 늘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초인계 상태에 대해서 액체처럼 거동하죠. 뭐가? 밀도가. 그 다음에 확산성, 기체처럼. 그래서 시험에 이것도 잘 나오잖아요. 초인계는 밀도는 액체처럼이고 확산은 기체처럼. 그죠? 밀도가 곧 점도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밀도는 액체처럼, 확산은 기체처럼. 그래서 늘 나오던 단골 손님이고 싱글 페이스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액 평형이라고 했으니까 Vapor Liquid Equilibrium이죠. VLE. 기액 평형일 때 우리 VLE라고 하는데 물로만 돼 있대요. 그러니까 E-PC방 그래서 E- 페이스 기상, 액상 두 개죠. 그 다음에 컴포넌트 물만 있으니까 그래서 1인 거고요. 리얼 보면 이것도 기액 평형인데 에탄올 수용액이에요. F는 E-PC방인데 에탄올 수용액이니까 에탄올, 메탄올은 뭐예요? CH3OH고 에탄올은 C2H5OH죠. 그죠? 에탄올은 C 두 개죠. 그래서 이거하고 H2O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탄올은 술처럼 먹으면 되는데 에탄올은 마시는 순간 이제 나락으로 가죠. 그래서 에탄올 수용액은 여기 숫자. 그래서 하여튼 성분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 정리하면 E- 페이스는 기액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인 거고 컴포넌트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래서 2. 그래서 2와 2인 정답 니은과 리얼. 그죠? 니은과 리얼. 선지에서는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출제위원이 초인계를 상을 몇 개 볼 것인지 요거 물어봤어요. 그래서 요거 약간 난이도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기억과 디귿이 해당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찍었겠죠? 모르시는 분들은 니은, 리얼 찍었을 거예요. 리얼은 맞는 거고 니은. 그래서 그 출제위원이 보면은 다 두 개씩만 1, 2, 3, 4에서 1번 기억 디귿, 2번 기억 리얼, 3번 니은 디귿, 4번 니은 리얼 이렇게 두 개 줬는데 선생님이 출제위원이었으면 두 개 안 주고 4번 네 가지 선지에서 하나만 주든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5번 선지라면 5번에는 리얼만 이렇게 줬을 텐데 사실은 사지 선지에서 벌써 답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anyway 슈퍼크리티컬 플루이드 리전 영역에서 슈퍼크리티컬 플루이드
초인계 유체는 뭐다? 싱글 페이스로 보면 되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획고 플라즈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초인계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중점도 삼중점도 기획고가 다 있는 것처럼 그런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까요? 이상기체로 채워진 닫힌 기체 가역공정, 요게 이제 살짝 꼬시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엔탈피 변화량 델타 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델타 H는 항상 0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델타 H는 경로에만 의존한다 말도 안 되죠. Q하고 W만 대표적으로 경로함수죠. 그 다음에 닫힌 개에서는 엔탈피를 정의할 수 없다. 닫힌 개든 개방개, 즉 열린 개든 H는 U 플러스 PV는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죠? 단지 개방개냐 닫힌 개냐에 따라 PV가 살짝 바뀌는 것 뿐이죠. 개념이. 그래서 델타 H는 델타 U 플러스 델타 PV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엔탈피는 닫힌 개든 뭐 개방개든 당연히 되는 거고. 4번 보면 우리가 외우고 있죠. 정합 공정일 때는 델타 H고, 그 다음 정적 공정에서의 열은 델타 U다. 이거는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되는 컨셉인 거죠. 정답은 4번인데 뭐 굳이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DH는 당연히 DU 플러스 DPV, 그죠? 그래서 DU는 뭐예요? DQ 플러스 DW인데 DW가 뭐예요? 마이너스 PDV죠? 플러스 얘 풀면 PDV VDP, 그죠? 그래서 얘 없어지고 정압일 때잖아요. 정압 조건이니까 DP가 없어져서, 즉 DH는 DQ가 되고, 요거 적분 때리면 적분 때리면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Q는 앞에 델타 안 붙이죠. 경함수라. 그래서 QP는 우리는 델타 H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상기체랑 상관없어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이상기체라면은 이제 델타 H를 NCP 델타 T 또는 CP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요 자체는 뭐예요? 이상기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는 거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역공정이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네? 그래서 델타 H는 항상 0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7급 정도면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안 헷갈리겠지만 화공기사나 탄약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헷갈리죠. 그래서 여기가 초기 상태인데 나중 상태로 왔어요. 근데 가역공정이니까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냥 가역공정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리고 엔트로피 변화가 여기까지 오는데 제로다. 그런 뜻인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뭐예요? 이게 1번 조건이고 이 최종 조건이면 이 상태로 왔을 때는 엔트로피만 제로인 거지, 변화량이 델타 H든 델타 U든 다 존재하는 겁니다. 거기서 착각해가지고 이건 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초기 상태에서 이니셜 상태에서 파이널 상태로 온 상태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델타 H는 항상 0이다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고, 또한 또 다른 설명으로 붙이면 델타 H는 이상기체라고 했으니까 뭐 NCP 델타 T든 CP 델타 T든 이렇게 되는데, 1에서 2 조건으로 왔을 때 만약에 온도가 T1이고 T2 온도 변화가 있다면은 당연히 델타 H는 0이 될 수 없죠. 그렇게 설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거지만 가역공정 해가지고 델타 H 또는 델타 U는 0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다 알죠? 그래서 QP는 델타 H, QV는 델타 U로 암기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시험에 너무 잘 나오니까. 이거는 이상기체랑은 관련 없다. 이상기체든 실제기체든 다 통한다. 단지 델타 H나 델타 U의 시기, 실제기체는 쭉 늘어지는 긴 시기죠. 그렇지만 이상기체일 때는 CP 델타 T고 델타 U는 CV 델타 T.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1번, 2번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까요? 200켈빈에서 기체 A가 비리얼 방정식, 뭐 비리얼 방정식도 이상기체가 아닌 실제기체 방정식 중에 하나죠. 따르며 제2 비리얼 계수는 적으면서 해볼까요? 3번 200켈빈이고 뭐 이상기체란 말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실제기체니까. 제2 비리얼 계수가 단위를 잘 보시면 마이너스 200에 세제곱 센티미터 퍼몰이니까 압력으로 나타낸 게 아니고 부피니까 비리얼 계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당연히 눈치 까야 되죠. 이 온도에서 기체 A의 몰 부피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꺽쇠 해서 또는 뭐 이렇게 쓰는 책도 있고 이렇게 쓰는 책도 있는데 스미스 책에서는 그냥 V로 표시하죠. 그래서 선생님도 바이블 책이 V 따라서 바이블 책 스미스 책 따라서 그냥 V로만 할게요. 그래서 1000 세제곱 센티미터 퍼몰 이라고 했고요. 이때 압력을 구하래요. 단 비리얼 방정식은 제2 비리얼 계수만 고려하고 B가 제2 비리얼 계수죠. C나 C'은 뭐예요? 제3 비리얼 계수죠. B나 B'은 제2 비리얼 계수고 제1 비리얼 계수는 없죠. 2, 3, 4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거만 고려하라 그랬고 저 B 다음 단계는 고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R은 요거 R도 좀 이거 외워 주셔야 되죠. 이 단위 세제곱 센티미터 바 세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내고 바로 나타내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때 P 구하라는 건데 자 우리가 항상 이런 문제 풀 때 솔루션은 뭐예요? Z는 RT분의 PV 무조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1 플러스 지금은 이게 부피니까 얘를 그냥 B 프라임 하면 B가 아니고 C 프라임 P 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뭐예요? V분의 B V 제곱분의 C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거를 암기해 주셔야 되고 이거를 뭐 B로 하든 이걸 B 프라임으로 하든 이 문제 풀 때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B를 B 프라임으로 하면 얘 B 프라임으로 잡으면 그만인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부피니까 당연히 요거 요 식이 아니라는 거 눈치 까셔야 되죠. 왜냐하면 Z는 무차원이죠. 그래서 V가 몰 부피니까 B 프라임도 지금 몰 부피잖아요. 몰당 부피. 그러니까 단위가 서로 없어져서 무차원. 그래서 이 식을 써야 되겠구나. 바로 눈치 까셔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제3 비리얼 계수부터는 신경 안 쓰면 되고요. 그래서 RT는 PV 1 플러스 V분의 뭐 B든 B 프라임이든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놓기 나름이에요. 스미스 책에서는 압력일 때가 B 프라임인가요? 하여튼 기억이 살짝 안 난다. 하여튼 상관없고 하여튼 B든 B 프라임이든 뭐 상관이 없는 거고 표기의 방식의 차이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P를 구하는 거니까 P는 VRT 그죠? 넘어가면 순서 바뀌죠. 이건 시간 싸움이니까 후다닥 푸시면 돼요. 선생님은 해설을 하니까 천천히 하는 거고 RT 그 다음에 V분의 V 플러스 B 프라임 맞나요?
그죠? 그래서 R 얼마야? R 80 세제곱센티미터 바 몰 켈빈 곱하기 T 200 켈빈 그죠? 쭉 분해 V 1000이라고 했어요. 1000 세제곱센티미터 퍼몰. 그래서 찍찍 알아서 없어질 거예요. 단위 이렇게 압력만 남아있네요. 그죠? 봐. 그 다음 뭐 1 더하기 그냥 이대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V가 얼마였죠? 1000 세제곱센티미터 퍼몰. 이것도 단위 위아래로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1000 더하기 B 프라임 마이너스 200이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단위 다 없어져서 바만 남죠. 그래서 12.8 이건 여러분들 산수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12.8바 이렇게 나오게 되십니다. 그래서 10.8바 정답은 1번이고 요거만 꼭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올 거 하나만 짚어보면 Z는 RT분의 PV는 B 프라임 P든 1 플러스 V분의 B든 이거 B 프라임 B는 바꿔 쓸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요거 가지고 상관관계 할 때는 실제로 써줘야 되죠. 이거 여러분들 요거 조심하세요. B나 B 프라임이 BO와 B 프라임이 0보다 작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사진 현지로 나옵니다. 0보다 작아버리면 P나 V는 양수값이니까 Z가 1보다 작다는 거죠. 그죠? Z가 1보다 작으면 우리 암기하고 있죠? 인력 우세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 또 뭐예요? 압력 감소. 인력이 적어진 인력이 우세하니까 분자 간에 인력이 작아지면 떨어져 나가죠. 그럼 그 입자가 뭐예요? 벽을 더 잘 때리겠죠. 쾅쾅. 그래서 인력이 우세하니까 땡기죠. 입자들이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땡기죠. 그래서 벽을 때리는 게 약하죠. 그러니까 압력 감소. 그래서 시험에 요거 냅니다. 요게 사실 더 중요해요. B나 B 프라임이 0보다 작으면 Z는 1보다 작게 되고 인력이 우세해서 압력 감소. 이런 거 사지선다로 낼 수 있겠습니다. 3번. 자, 네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4번. 좀 처음에는 쉽죠? 지금 문제는 점수 주려고. 다음은 이상기체. 이상기체. 이 펜이 또 흐려졌네. 좀 진한 걸로 바꿔야 되겠네요. 이상기체고 정압 몰 연용량에 대한 식이다. 교수님이 친절하네요. 실제 연용량 하나 몰 연용량. 우리 뭐 스미스적인 다 몰 당입니다. 일정한 압력에서 콘스탄트 P에서 이상기체의 온도가 T1에서 3T1으로 변화했을 때 몰 엔탈피 변화량 이거 구하래요. 이거. 그래서 등압인데 이제 온도 변화가 있는데 델타 H를 구하라는데 뭐를 줬냐면 RCP A 플러스 BT예요. 사실 R이나 CP나 같은 단위죠. 그래서 이거 무차원이라는 거 눈치 까셔야 되고 그러면 B는 당연히 켈빈분의 1 도시분의 1 겠죠. 이건 A는 무차원이고 어찌됐든 지금 문제는 뭘 푸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선생님 DH로 한번 써볼게요. DH는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했으니까 바로 CPDT라고 쓸 수 있죠. 그죠? 또는 뭐 몰수가 눈에 나왔다면은
NCPDT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적분을 하면 쌤이 뭐 0부터 H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H1부터 H2 또는 T1부터 T2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끔 0부터 H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H1부터 H2 그래서 적분을 하면 즉 이니셜에서 파이널 그래서 이걸 적분을 때리면 인테그랄 당연히 이니셜이라고 합시다. 이거 파이널이고 CP del T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CP가 원래는 뭐예요? 온도의 함수죠. 그래서 원래는 인테그랄 밖으로 못 빠져나오는데 우리가 CP는 일정하다 해가지고 시험에 학원기사든 어디든 나오면은 그냥 인테그랄 무시하고 그냥 CP 델타 T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 R은 상수인 거고 CP가 온도만의 함수죠. 온도의 함수죠. 그러면 밖으로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T initial, T final, R, A 플러스 BT, DT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막 CP 밖으로 빼면 안 돼요. 그래서 출전이 그거 잠깐 보려고 낸 문제예요. 그래서 A 상수, R 상수니까 RAT 당연히 T 파이널 빼기 T 이니셜 또는 뭐 델타 T로 표시해도 돼요. 이거 플러스 BT 그냥 R을 묶을까요? 어차피 R은 상수니까 여러분 헷갈리니까 묶고 A에 대해서 적분하면 AT가 되고 BT 적분하면 2분의 T 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 T 이니셜 T 파이널 그래서 RA T 파이널 T 이니셜 또는 뭐 델타 T 해도 된다고 했죠. 플러스 2분의 B 뭐야? T 파이널의 제곱 T 이니셜의 제곱 단순 산수죠. right? 그래서 단순 산수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래서 equal 해주면 그래서 지금은 T1 3T1 줬으니까 RA 뭐예요? 3T1 빼기 T1이니까 그냥 바로 합시다. 곱하기 2T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B 3T1 네 제곱이니까 9T1의 제곱이고 빼기 T1이니까 그냥 T1의 제곱 그죠? 그래서 이쁘게 정리하면 뭐 EART 플러스 이거 8T1 제곱이죠. 그러니까 4B T1 제곱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R로 묶었네요. EAT 1이죠 여긴 EAT1 그 다음에 4B R이 다 적용되니까 여기도 R이 있었죠. 소리 여기도 R이 있었네요. 그죠? 여기도 R이 있었어요. 그래서 4B T1 제곱 그죠? 선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정답 4번 R 갈로 열고 EAT1 플러스 4B T1 제곱 그죠? 선생님이 자꾸 R을 빼먹었네. 그래서 CP가 온도의 함수일 때는 적분 속으로 넣어라. 그게 출제위원회 의도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4번 문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한번 또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선생님이 6번 문제는 미리 좀 써놨습니다. 5번 일정한 압력 콘스탄트 P래요. 일정한 압력으로 유지되는 피스톤 실린더 장치 안에 실린더에 이제 피스톤이 뭐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상관없어요. 실린더에 피스톤이 작동하겠죠. 그래서 피스톤 실린더 장치 내 초기 온도가 T 이니셜이 뭐 T1 해도 상관없어요. T1 해도 상관없고 하여튼 자기 빠른 대로 하면 됩니다.
초기 온도가 300켈빈이 이상기체라고 가르쳐 줬어요. 이상기체 2몰이 있대요. 이 밀폐되어 있다. 장치 내부로 800줄의 열이 유입될 때. 요거 말고 요거로 그냥 편하게 합시다. 이 안으로 Q가 들어온대요. 들어오니까 플러스겠죠. 그래서 800줄이 들어온대요. 점수 주려고 낸 겁니다. 7급 학생들한테는, 수험생들한테는. 열이 유입될 때, 이거 기사나, 타닉스도 풀 수 있죠. 유입될 때 이상기체의 최종 온도는 TF를 묻고 있어요. T 파이널. 요거를 TF 파이널을 묻고 있어요. 그리고 뭘 가르쳐 줬냐면 CV는 2분의 3R이에요. 그럼 뭐 당연히 이상기체니까 R만 더 더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5R. 요거를 가르쳐 준 셈이고, 그 다음에 R은 계산하기 편하게 8줄 per 몰 켈빈으로 계산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가역이라고 얘기했고요. 가역 공정. 그리고 기체의 운동 에너지, EK라고 쓸게요. 이거 0, EP. 이거와 이게 같다는 뜻 아니에요. 그냥 이게 0이고 이것도 0이다. 그래서 우리 보통 EK, EP,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0. 0이라는 의미지 같다는 소리는 아니죠. 자, 무시한다는 거니까 0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상기체의 최종 온도를 물어봤으니까 이런 닫힌 게 하면 무조건 뭐야? 닫힌 게는 엔탈피보다 내부 에너지 많이 쓰죠. Q 플러스 W. 그래서 Q에 W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인 거죠. 그죠? 당연히 dW는 마이너스 PdV. 요거 적분 때린 게 요거죠. 그래서 옛날에 심리책은 Q-W고 W는 그냥 인테그랄 PdV인데 어떻게 됐든 델타 U 내부 에너지는 똑같은 식으로 나오죠. 개념의 문제죠. 개념의 문제. 다시 한 번만 하면 델타 U는 Q-W. Q에 이때 W는 뭐로 정의하냐면 팽창이 한 1이라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식 같잖아요. 그죠? 무리 없습니다. 어찌됐든 최근 세미스 책으로 이제 쌤이 풀어드리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800줄의 열을 받았어요. 그죠? 800줄의 열을 받았어. 그죠? 압력은 일정해. 그러면 부피변화도 뭐 있겠죠. 그죠? 어찌됐든 핵심은 뭐예요? 이상기체가 핵심이죠.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 뭐 몰은 뭐 2몰 3몰 안 했으니까 단위몰당으로 풀면 되고, 그래서 바로 우리는 뭐예요? 이거 CV는 델타 T로 바꿔주면 되고 Q는 800줄 써주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W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니까 바로 하면 되죠. V분의 RT dV. 그래서 뭐 암기하고 있는 분들은 빨리 풀면 되죠. 그래서 CV 아까 2분의 3R이라고 밝혀줬잖아요. 2분의 3R 델 T, 그죠? 이코로 800 출자 뺄게요. 마이너스 지금 보시면 요 T가 변하죠. V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P를 V분의 RT라고 했더니 허허 T가 상수가 아니야. 핵심 뭐다? T가 상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나락 갑니다. 나락. 그죠? 인테그랄 안에 T가 상수라서 빼주는데 보통 우리 변하죠. 그래서 출제위원이 요거 때문에 내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지금 살짝 속았죠? 살짝 속았어요. 선생님 살짝 속았어요. 아니 다 풀어놓긴 풀어 안 돼. 선생님이 살짝 속았어요. 요거 출제위원이 의도로 낸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정합이니까 일단 솔루션 1 정합이니까 델유는 Q 플러스 W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QP일 때 델타 H고 QV일 때 델타 U 여기서 뭘 쓰면 돼요? 요거예요. 요게 핵심이죠. 그래서 QP일 때 얼마 줬다 그랬어요? 800줄이죠. 그래서 800에 델타 H, 몰수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CP 델타 T죠. 그러면 800에 CP가 아까 얼마였어요? CV가 2분의 3. 그러니까 CP는 2분의 5R. 이제 바로 넣을까요? 델타 T는 T 파이널 빼기 T 이니셜인데 파이널 모르고 T 이니셜은 300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800은 2분의 5 곱하기 R 아까 8로 풀어내면 8줄 몰 켈빈이고 곱하기 TF 빼기 300 요 단위도 켈빈이죠. 그래서 켈빈 없어지고 그죠? 단위 몰당도 이거 아마 없어질 거예요. 선생님이 수식에 지금 안 적어놨는데 이거 봅시다. 소리 이몰이라고 했네 이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n 넣으면 되죠, 그죠? 800은 NCP 델타 T. 그래서 800은 여기에 2몰이니까 2몰 넣어줘야 되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800줄은 뭐 안 써도 돼요. 단위 다 맞으니까. 그래서 2몰 곱하기 2분의 5 R 8줄 per 몰 켈빈 곱하기 TF 빼기 300 켈빈. 그래서 켈빈 몰 그래서 줄만 남아요. 줄만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산수죠. TF 구하면 되죠. 그래서 따라서 TF는 산수예요. 이쁘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320이 나오네, 그죠? 320. 그죠? 델타 T의 변화량은 20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20이니까 T1 300에다 20 더하면 320. 그래서 이거 그냥 푸시면 돼요. 근데 쌤이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처음에 풀었을 때 인테그랄 V분의 nRT 넣었더니 T가 변하죠. 그래서 그 식은 절대 쓰면 안 되고 아까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여기에서 V분의 뭐 nRT인데 nRT는 나올 수 있지만 T가 변수라 못 나와. 변수란 말은 부피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T 밖으로 빼시고 이러면 안 되고 요거 QP는 델타 H. 그래서 빠르신 분들은 QP는 델타 H로 바로 푸셨을 건데 나는 선생님 QP 이퀄 델타 H 모르는 상태면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몰랐다 하면 솔루션 2로 선생님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푸시면 돼요. 처음에도 잘 나오지만 델유는 Q 플러스 W 있잖아요. 그러면 Q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죠. 마이너스 P가 못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정합이죠. 나온다고 생각하면 P 한 다음에 V 이니셜부터 V 파이널이니까 델 V 이렇게 써보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P는 상수니까 이 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PV는 NORT죠. 그죠?
문제에서 이상기차로 했으니까. 요렇게 해서 델류는 뭐야? 또 이거 몰수 2몰 있으니까 N CV 델타 T죠. 요거는 이렇게 성립하잖아요. 요런 식으로 와서 Q는 아는 거고 참. 여기서 equal 여기서 다시 이쁘게 적읍시다. NCV 델타 T는 Q 마이너스 N 화학 반응이 없으니까 몰수 변함없죠.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NR 다 빼면 NOR 델타 T고 따라서 Q는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요? NCV 더하기 R 델타 T죠. 그래서 NCV 더하기 R이 뭐예요? CP죠. 델타 T. 아, Q는 NCP 델타 T. 아, 정합일 때는 델타 H. 이렇게. 그죠? 이거랑 똑같죠, 식이? 그래서 우리는 Q는 NCP 델타 T. 즉, Q는 NCP 델타 T.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어요. 이 방식.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 가지였나요? 그래서 델타 T를 구하면 되는 거고 NCPQ인데 Q는 800줄이라고 가르쳐줬고 2몰이라고 가르쳐줬고 그 다음 CP인가요? CP는 2분의 3R 더하기 R이니까 2분의 5R이 되죠. 이렇게 해서 델타 T 구하면 이제 20 나오고 그 다음 32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됩니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QP는 델타 H로 푸시면 돼요. 제일 빨라요. 근데 이거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하면 내부 에너지 가지고 쭉 설명이 됩니다. 이상기체일 때만 가능해요. PV는 NRT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6번 한번 풀어볼까요? 어느 주택의 냉방 용량이 사실 6번은 여기다 적을까? 국어 싸움이었어요. 국어를 잘해야 돼. 냉방 용량이 30kW이고 증기의 압축 사이클이니까 여기 냉동 빠졌다고 했죠. 넣어서 암기하라고 했죠. 증기압축 냉동 사이클. 즉 열기관이 아니라 리버스. 그죠? 증기압축 냉동 사이클로 작동하는 냉방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한다. 이 냉방 시스템의 성능계수 coefficient of performance 또는 오메가 성능계수는 카르노 성능계수의 75%.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카르노 성능계수가 뭐예요? 역 카르노, 즉 냉동기관의 성능계수예요. 역자 뺐다고 해서 열기관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성능계수라고 얘기해줬잖아요. 75%이고 카르노 사이클로 작동할 경우, 즉 여기서 카르노 사이클이란 말은 열기관도 되고 역열기관 카르노 사이클도 되는 거예요. 카르노 사이클 두 가지잖아요. 열기관, 역열기관 다 포괄하는 거예요. 작동할 경우 응축기 온도 TH와 증발기 온도 TC의 비율. 그래서 실질적인 거를 이제 자꾸 증기압축 냉동 사이클이나 랭킨 사이클에서 온도 가지고 계속 실질적인 걸 많이 내요. 그래서 특히 7급생들은 그래서 기계공학 인력학 책 하나 저한테 물어보시면 바이블 책 레커멘데이션 해드릴 테니까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자꾸 실질적인 거 물어봐요. 우리가 사실 화학공학과 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그 성능을 보는 건데. 어찌됐든 요거의 비율이 1.25이다. 증기압축 냉방 시스템에 소요되는 전력량은 단 두 사이클은 같은 온도 수준. 이 말은 뭐야? 실제 기관의 THTC와 카르노 기관의 THTC는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 말이라는 거 이해하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쌤이 국어라고 한 이유는 냉방 용량이 30kW고 소요되는 전력량이 몇 kW냐?
요거 두 개 구분 못하면 이제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어 실력이다 한 거고, 증기압축 냉동사의 그런 솔루션 그냥 간단하게 그림 이쁘게 안 그리고 하면 뭐예요? 증, 압, 응, 조, 그죠?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는 점을 잘 기억해야 되죠. 1, 2, 3, 4. 그래서 증기압축 냉동 사이클은 증, 압, 응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그냥 연료로 관련된 거니까 뭐 복잡한 거 없고, 여기가 TH고 여기가 TC죠. 그래서 열기관은 돈을 쳐 박아 넣는 거죠. 그래서 W인데 사실은 이거 뭐예요? 축일이죠. 샤프트 워커. 즉 솔직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샤프트 워커 중에서도 펌프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 펌프입니다. 펌프. 터빈은 일을 생산하는 거고 반대인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QC, 여기가 QH, 그죠? 이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를 이제 바로 이제 풀어보면, 첫 번째 단계가 냉방 용량이라고 했으면 뭐예요? QC예요. 이게 국어 실력이었죠. QC예요. W, 샤프트워크. W예요. 이게 뭐 W랑 똑같아요. QH예요. 이거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냉방 용량은 QC죠. 그죠? 증발기에 있는 냉매가 있으면 얘가 뭐야? 증발을 하면서 시원하게 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국어 실력이었어요. 그래서 냉방 용량 QC라는 거. 그게 30kW. 요거를 알았어야 돼. 이거 모르면 솔직히 이 문제 못 풀죠. 그죠? 아, 냉방 용량이 뭐 도대체 소요되는 전력량은 당연히 그럼 뭐겠어요? 돈을 때려 붓는다 그랬죠. 이거 달러에 달러. 달러 하나요? 두 개요? 원화로 합시다. 원화는 두 개니까. 달러가 한 줄이었나요? 한 줄이죠. 돈을 때려 박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능 계수도 뭐예요? 돈을 때려 박아가지고, QC를, 일부러 절대 씌웠어요. 양의 값이니까. 돈을 때려 박아가지고, QC 빡 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박으면은, 뭐야, 더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냉방 용량 하면 QC에 QC. 이거를 국어적으로 알고 있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B 스텝에서는 이제 뭐예요? 성능 계수 값들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카르노 기간, 시간 없으니까 카르노 쓸 때 그냥 C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QH가 아니죠. 얘는 뭐였죠? W만큼 돈을 들여가 가지고 땡기는 건데, 에너지 보전 법칙에 의해서 W가 인풋 이걸 하나의 개라고 보면 인풋 QH는 아웃풋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역열기관이든 열기관이든 이렇게 다 쓰는 게 성립하는 거고, 단지 뭐예요? 카르노 기간이든 역카르노 기간이든 이거를 온도로 치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무조건 카르노 기간일 때만 성립하는 거 누누이 강조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 이용하는 거죠. TC분의 TH는 1.25니까 TH가 1.25C가 TC가 되겠네요. hot, cold. TH가 1.25 TC. 그래서 TC 하면 TC 날라가서 0.25분의 1이 되고, 그죠? 0.25 4분의 1이네요. 4가 되네. 4. 그죠? WC 즉 카르노트의 성능계수 4인데, 이게 B 단계고 그 다음에 C 단계가 실제는 카르노트 기간이 얼마래요? 0.75죠. 또는 뭐예요? 0.75 오메가 C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0.75 곱하기 얼마예요?
WC란다. 카르노스의 성능계수 WC. 편하게. 4 하면 이게 4분의 3이니까 3 나오죠, 3. 그래서 실제가 3이다. 그죠? 그러면 성능계수 찾아냈으니까 3은 이제 어떻게 쓰는 거예요? W 샤프트 워크 축일분의 QC. 그죠? 그래서 QC 가르쳐줬잖아요. 30kW. 얘가 미지수죠. 그죠? 따라서 W 얼마야? 3하고 바꿔주면 3이 올라오고 W가 위로 올라가면 10kW. 그죠? 이게 소비되는 전력량.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런 문제 중요하죠. 계속 내는 패턴이죠.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냉방 용량이라고 했으니까 QC 여기 증발기 쪽 QC로 땡기고 QH로 하니까 QC고 소비되는 전력량은 이거는 돈이다 이거죠. 돈 들어요. 돈. 즉 뭐로? 펌프. 이때 W가 샤프트 워크 축일이에요. 뭐 닫힌 게 뭐 실린더 피스톤에 뭐 이런 거 아니고 펌프예요. 그래서 샤프트 워크인데 샤프트에 S 쳤다고 콤마 펌프에 펌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소비되는 전력량은 W다. 또는 샤프트 워크 또는 펌프 이렇게 적어도 되고 샤프트 워크의 펌프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국어적인 것 때문에 이제 3000%로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문제는 쉬웠어요. 근데 3000%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냉방 용량 컨셉 알고 역카르노 사이클의 성능 계수 구한 다음에 그 다음 실제 성능 계수는 역열기관 카르노 성능 계수의 0.75 곱해 주는데 문제는 요거 한 번만 더 설명해 줄게요. 원래 성능 계수란 W분의 QC잖아요. 카르노 계수할 때도 카르노 성능 계수할 때도 똑같죠. 단지 뭐가 틀려요? 선생님이 강조했죠. 요것들을 온도로 치환할 수 있다는 거죠. 온도. 그래서 맥시멈이 나오는 거죠. 카르노에서는 열기관이든 역열기관이든. 버트 그러나 실제에서는 절대 온도 컨셉을 써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열기관이든 역열기관이든 카르노시면 온도 컨셉으로 바꿔줘도 되지만 실제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온도 컨셉으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인데 선생님 한번 슬로우로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